우리가 왜 이 기업을 공매도를 때렸고 왜 이 기업을 빠져야 되는지. 공매도가 망할 때가 훨씬 많아요. 코로나 피해주들은 훨씬 수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현금 비중에 대해서는 되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목표 수익률, 매매 전략 관련해서 목표 수익률하고 손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인피니트 투자자문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국내 주식 대 해외 주식 비중을 몇 대 몇으로 가져가는지. 최근에 증권사 이제 랩 어카운트라고 있잖아요. 네. 예. 증권사 가시면 이제 랩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3천만 원에서 이상 되는 금액을, 소액의 금액을 저희 같은 운용사나 여러 운용사들이 대신 운용을 해주는 그런 랩 상품도 있고, 그런데 거기 이제 저희가 상품 같은 거를 그런 제안을 해 오시더라고요. 5% 먹고 그냥 청산하는 거. 8% 먹고 청산하는 거. 근데 아니 그런 정도의 수요가 있냐라고 했더니 수요가 엄청 많대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금리가 1%다 보니까 4%도 5%든 8%든 그게 어느 정도 조금 확실해 보이면 어차피 지금 지수 때는 밑으로 빠져봐야 10% 빠지기가 힘든 지수잖아요. 3천에서는. 그렇다면 그런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 그런 상품이면 만들어 봅시다. 저희가 직접 일임을 할 때는 저희가 20% 정도 이상 수익 보일 때만 저희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20% 이상 수익이 그거는 조금 무리해 보여서 확신이 없는 거죠. 무리해 보이지는 않는데 확신이 없어서 안 받는 건데 5%, 8% 그런 거는 증권사에서도 그런 제안 들어왔듯이 그냥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는 그렇게 짧게 이제는 그런 매매는 투기적이고 그런 걸 좀 굉장히 폄하하는 얘기들 많지만 그거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증권사의 이 프랍 데스크의 딜러들, 그런 딜러들은 정말 칼같이 독서같이 그렇게 그런 매매도 하잖아요. 그게 단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합한 전략은 길게 3천 갈 때까지 꾹 그죠 엉덩이 무겁게 그냥 꾹 쥐고 있는 전략이 맞았던 거고, 어쨌든 올해도 지금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도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려면 지금은 우리가 홈런을 쳐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번트가 정말 값진 번트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저는 8%, 10% 그렇게 잘라 먹는 거 한 3번 하면 8% 3번 잘라 먹으면 24%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아까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근데 어제 사가지고 1.5% 먹고 팔고 이런 거나 그런 건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7, 8%, 5%, 8% 이런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우버에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최근 우버에 대해서 생각의 변화가 있으신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중국 소비주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버하고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좀 코멘트 주신다면. 우버 얘기한 게 이제 작년 한 7, 8월이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 한 100% 올라 있는데, 우버도 코로나 피해주잖아요. 근데 우버에는 코로나 피해주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버 이츠라는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 하는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수혜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코로나 피해주들이 돌았을 때 지금은 그렇게 세게 돌아서지는 않지만 저는 그런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그림은 변함이 없고요. 단지
지금은 작년은 코로나 피해주로 분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쌌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샀던 부분이 있었고, 근데 지금 이 가격에 줄일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냥 지금부터는 우버라는 회사의 기업의 확장성이라든지 장기적인 비전, 그리고 아까 이익의 그런 가시성이 우버를 이용하는 우버 이용자들이 얼마나 우버에 대한 로열티가 있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다시 유럽 여행을 가든 미국 여행을 가든 내가 우버를 다시 타는지 아니면 우버 아닌 것 같아 뭐 딴 거를 타는지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우버는 애플과 같은 그런 강력한 충성 고객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아직까지 이익 안 나거든요. 예, 이익 안 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제든지 30%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언제든지. 예, 30%는 빠질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걸 30% 빠질지 안 빠질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트레이딩보다는 그냥 바이 앤 홀드 하는 거죠. 한국에도 이제 우버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예, 돌아다니고 있고. 근데 여기서 작년에는 뭐 강력하게 추천을 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뭐 수익이 얼마나 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수익 측면에서는 오히려 코로나 피해주들 네. 훨씬 수익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소비주는 코멘트. 중국 서비스? 중국 소비주는 네. 나스닥에는 얼마 전에 뭐 자꾸 문제가 생기죠. 네. 루이싱 커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항도 뭐 말들이 맞습니다. 많고 그런 것처럼 그 중국 기업은 우리나라에서도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 중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확실하게 조금 돌다리로 두드리면서 투자하는 게 맞고 저희 회사에는 중국 직원이 두 명이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확인을 하고 저희는 사거든요. 너무 중국 기업 중에 큰 성장 스토리를 보고 함부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언제든지 이런 재무적 리스크가 터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80년, 90년대 보면 우리나라도 분식도 많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았잖아요. 지배구조 문제도 많고. 중국 소비재를 산다면 저는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소비자들한테 팔아먹는 예, 뭐 화장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중국에서 소비주를 얘기하는 건데 소비재가 아니고 우리나라 중국 소비주를 물어보는 거죠. 중국 소비주. 네. 그런 걸로 유명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맞습니다. 것들. 화장품 같은 거. 저는 중국 소비주는 굉장히 유망하게 봅니다. 네, 화장품이 그러니까요. 이번에 사스가 이게 잠잠해지면 결국은 시진핑이 이제 2022년도에 원래는 물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개헌을 해놨잖아요. 개헌을 해놨지만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10년 차 되는 해에 원래는 물려줘야 돼요. 그 물려주려면 안 물려주고 싶기 때문에 지금 개헌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올해 말부터 내년에 중국 경기가 되게 좋아야 돼요. 되게 좋아야 되는데 되게 좋으려면 하여튼 인민들이 먹고 쓰고 놀고 하는 게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거기에 최고 수혜주는 우리나라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중국 소비주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잘 보자. 마지막으로 그 5월달에 공매도 재개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개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화되려면 미국처럼 공매도를 때려놓고 지네들이 공매도 숏 리포트를 내잖아요. 네. 우리가 왜 이 기업을 공매도를 때렸고 왜 이 기업은 빠져야 되는지 그런 게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보면 저희 아버지 세대가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루어줬고, 그죠? 우리 형님 세대들이 민주화를 이루어줬고, 저는 그
두 분들한테 다 감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금융시장이 선진화되려면 그런 부분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대기업의 기업에 대해서 이 바이가 아니라 뉴트럴 의견도 냈다가 바로 전화 오죠. 너네 보통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은행 계열이 많죠. 보험사 계열도 있고 너네 거래 끊기고 싶어? 이런 게 되는 거죠.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만 하면 다 돈 법니까? 그렇죠. 그렇죠. 공매도가 엄청 어렵고 오히려 망할 때가 많아요. 네, 공매도가 망할 때가 훨씬 많아요. 이번에 게임스탑이든 뭐 이런 거 공매도 쳤든 테슬라 공매도 쳤든 세력들은 다 죽었다고 보면 되죠. 그냥 공매도가 너무 그게는 기울어진 운동장 자꾸 얘기하시는데 공매도는 밑에 찍어 누르면서 못 팔잖아요. 위에 걸어 놓기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1억 매도 때려가지고 그나마 빠지면 5천만 원 버는 건데 잘못 보면 1억이 10억 돼버리면 10배 터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굉장히 공매도는 그게 되게 뭐 기관들 외국인한테만 유리한 게임이다.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건전해지려면 지금은 바이 리포트에서 셀 리포트만 적어도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니잖아요. 네, 정말 안 좋게 보면 애널리스트가 셀 리포트 적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공매도도 허용을 해줘야 돼요. 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잘못 보고 얻어 터지는 경우가 얼마나 대신에 많은데. 개인도 하게 해주면 좋지 않나요? 그래서 개인도 하게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불리한 게임을 저는 개인들 보고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죠. 오히려 하지 마라. 그렇지. 네. 하게 그거는 하더라도. 돈이 5천만 원이 있다, 500억이 있다. 우리 배사부님도 공매도 안 하시잖아요. 안 하죠. 그렇죠. 그것도 해보려니까, 빌리려니까 잘 안 빌려지더라고. 만약에 그때 팔고 싶어서 팔려면 물량을 못 구하겠더라고. 이 주식은 너무 과해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전문 투자가니까, 그러니까 하려고 해도 물량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요. 다 주식시장에서 돈 버신 분들은 보면 워런 버핏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배사부님이나 저기 뭐 장모 회장님이나 보면 다 주식 매수해서 돈 벌었지. 맞아요. 공매도 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공매에서 자살했다는 사람 많이 들었습니다. 자살했던 사람. 독일에 뭐 몇 대 재벌, 잭슨 리버모도 공매도 때문에 자살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다 그렇죠? 공매도 때문에. 네. 그래서 공매도는 그런 세력이 주식시장에 있어야 우리가 좋은 주식을 살 때 테슬라 같은 주식을 공매도로 막 발행 주식에 35%나 때려줬잖아요. 눌러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밑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공매도 세력들이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장렬하게 전사했잖아요. 네. 공매도 세력들이.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매도 세력들의 그 로직과 공매도 세력들이 어떤 기업을 그렇게 공략하고 그런 걸 좀 알고 있으면 하나도 무서울 게 아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5월 달에 아마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저는 시장이 약간 이렇게 한번 또 슬로우해질 수는 있지만 주식 시장에 공매도가 허용되고 안 되고는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게 박세익 전무님이 원래 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우리 데스모 TV 항상 어떻게든 뭐 시장이 안 좋다, 시장에 변곡점이면 제가 꼭 초빙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인사이트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FSA라고 어린이 경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 경제 교육. 그래서 어린이들부터 뭐 좀 앞으로 청소년들까지 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금융 지식인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일을 하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응원 메시지나 참여자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워런 버핏이 11살 때부터 네. 주식했다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도대체 우리 자녀들 언제부터 주식 투자하는 게 맞느냐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잖아요. 11살 정도면 우리나라 나이로 4학년, 5학년 되면 저는 계좌에 만들어서 펀드를 가입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한 주씩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가총액 50위까지 그 다음에 요쪽 그 셀트리온부터 요쪽 뭐죠? 코스닥 셀트리온 헬스케어인가요? 부터 해가지고 요쪽 기업들 한 20종목 이렇게 한 주씩 사서 이 기업들이 어떻게 되는지 역사를 보게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11살 때 뭐 해가지고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 찾아왔던 작년에 어떤 상담했던 분 중에는 고등학생이었던가? 고1인가? 와. 고1인데, 와, 주식에 대한 수준이 무슨 증권사 대리급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학생도 있었거든요. 그런 학생이, 와, 나중에 얘는 워런 버핏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다 보면 애가 재능이 그쪽에 네, 관심을 가져서, 맞아요. 그죠? 우리 옆에서 배우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뭐, 테크니컬한 그런 걸 다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나라는 각종 산업의 다양한 기업들이 다 존재한다 했잖아요. 백화점부터 전기차 배터리부터 또 배터리도 나중에 5년, 10년 지났을 때 어떻게 돼 있는지 얘가 보면서 느끼는 게 바가 많을 거라고요. 혹시 자녀들 경제교육 시키셨나요? 저는 고1, 고3 요때 이미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역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50개 쭉 네. 다 사가지고. 네. 그래서 최근에 하는 대학교 들어간 둘째가 하는 얘기가 작년에 그거였었죠. 네. 아니, 카카오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자동차 부품주는 왜 이렇게 예, 박살나 있고 그 부품주가 지금 최근에는 지금 거의 많이 뭐, 올랐어요. 다 올라왔지만 네. 그런 질문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네. 예. 그게 내 계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이 그렇죠. 나오는 관심이 거지. 있는. 예, 뉴스 보면서 그런 질문은 안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자녀 이름으로 네.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한 주씩 맞습니다. 그렇게 설날 때, 추석 때, 용돈 받을 때마다 맞습니다. 대표 기업들 네. 사는 게 좋은 경제 교육의 가장 첫걸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무리 하시죠. 네. 2시간 넘게 장시간 동안 정말 허심탄회하게 인터뷰해주신 박색 전무님 그리고 슈퍼맨 비즈니스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장세 구분하지 않고 전무님께 인터뷰 요청드렸을 때 약사장이 반드시 나오겠다 하셔가지고 약속 지켜주셨는데 약사장 아니더라도 장에 변곡점이 생기거나 장에 큰 어떤 이유가 생겼을 때 꼭 좀 다시 나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계속적인 장기 안내자가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훈훈한 인터뷰는 금융투자 업계를 포함해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인사이트를 가진 분을 모시고 레슨몬TV 구독자분들께 투자에 관련된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발전하는 레슨몬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